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니스프리 채용 공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공고 없다고 불안해하시는 취준생분들을 봤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원래 1년 중에 제일 채용 공고가 안 뜨는 시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 지나면 공고가 살살 뜨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3월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넣느니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지금 공고가 없는 건 전혀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니스프리 같이 좋은 기업들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워밍업,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원서를 넣으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니스프리 채용 공고 분석과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소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들은 자소서 분석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게, 이니스프리 여기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매번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번 똑같은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아모레퍼시픽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니스프리가 아모레퍼시픽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런칭한 이제 로드샵 브랜드예요. 그리고 장현주의, 제주도를 내세운 마케팅의 대성공과 중국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는 로드샵 1위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중국 진출이 성공한 다음에 동남아 싱가포르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어요. 이후에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세계 각지에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가 첫 번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직무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죠. 어때요? 이제 브랜딩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아무래도 마케팅 업무 쪽에 이제 관련 경험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관련 툴을 활용 가능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비주얼 컨셉 기획을 이제 기본으로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용기나 뭐 그런 것들의 다양한 디자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및 산업 디자인 전공자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쪽 전공자들을 위주로 뽑겠죠. 자, 그리고 두 직군 모두 기졸업자는 당연하고, 그리고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자격 요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8월 졸업 예정자들은 이제 3월에 뜬 공고부터 적용 대상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 요건이고요. 3, 4월에 약 4주간 풀타임 인턴 실습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등 말하기 성적이 필수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여기 설명에 이제 파일 첨부가 아닌 자기소개 내 항목의 답변으로 링크를 기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마케팅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지만 브랜드 디자인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이 그렇듯이 필수 제출이에요. 여러분들 문과 직무에서는 마케팅 직무만이 거의 유일하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요구하는 편인데요. 마케팅 직무를 노린다 싶으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2024년 2월 4일 23시 59분에 마감입니다. 꼭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에 인스프리가 적합한지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거 여러분들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인데 이제 여기다가는 기업 관련된 지원 동기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나누어서 이제 비중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인스프리 적합 관련된 얘기도 있고, 글자 수도 500자밖에 안 되고, 직무 관련된 얘기가 이제 다른 항목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 동기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일반적으로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면 되는데, 인스프리 성장, 인스프리 도전 이렇게 서칭하면은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워딩을 받아주면 좋아요. 채용 담당자가 읽기에 너무 편하다. 어떻게 받는 거냐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스프리는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아모레퍼시픽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한다면은 이러한 소명을 본인의 직무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기술하는 항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풀어나가면 글이 재미가 없고 읽는 사람 머릿속에 모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아모레퍼시픽의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재해석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바로 어떤 실현할 수 있는 방법만 다다다 적으면 글이 멋이 하나도 없다. 총론을 먼저 적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케팅 직무면은 마케팅 관점으로 아름답게라는 개념을 내가 마케팅 직무 영역에 녹여서 작성하면 좋고,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한 재해석을 쓰고서 그 소명을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관심도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좋다. 3번은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자, 1번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2번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3번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4번 해당 직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직무 비전 및 목표. 800자 나와 있는데 이거 고민할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 입사포부. 1번 보고서 직무 지원 동기를 적고 뭘 적어야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사포부 적는 거예요.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자료서 작성할 때 이미 입사포부를 이런 형태로 적습니다. 1번이 뭐 1번이 이제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게 되고 싶다. 그게 직무 지원 이유죠. 자,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나의 어떤 포부가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이유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학생들 이제 만들 때 500자 기준에서 플러스 알파로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당 기업의 뭐 미션이나 어떤 당면한 과제, 업계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2번이죠. 그걸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의 어떤 강점과 경험이 경험 기반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작성하고, 본인의 입사 후에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직무 커리어 플랜을 풀어내는 게 이게 그냥 입사 후보입니다. 저는 입사 후보를 원래 이렇게 적어줘요. 아모레퍼시픽은 친절하니까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놓은 거고, 원래 이렇게 적는 게 입사 후보가 맞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입사 후보 적을 때는 다른 기업도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적고, 자, 그리고 다음 4번 과제 수행 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인데, 괄호는 무시해도 돼요. 괄호의 설명 무시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 이거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빠른 호흡으로 바로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작성해야 돼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뒤에 내용들도 아무리 내가 잘 적어도 도움닫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하고 그러한 갈등 상황을 내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학생들이 다들 잘못 적는 게, 아니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적어야 되는데 뭘 적는지 아세요? 그냥 아이디어를 냈다를 적어놔.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걸 적으라고 하는 거면은 여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내가 풀어내야 돼요. 학생들 중에 100명 중에 최소한 90명 이상은 맨날 아이디어 내서 해결한 걸 풀어. 그러면 이 항목을 뭐 하려고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고 낸 항목이 있죠. 자, 그리고 5번은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해낸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될 포인트는 책임감, 열정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어필되는 것들을 풀어내면 되고, 사실상 자소서 관련된 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항목이 더 남아있다. 이거 뭐냐? 이거는 6번은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필수라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건데, 사실상 마케팅 직무라는 직무 특성을 봤을 때 선택사항이라고 내지 않으면 당연히 낸 사람들 거부터 우선적으로 읽어볼 확률이 훨씬 높겠죠. 내가 마케팅 직무를 듣고 싶으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선택사항. 선택사항은 이건 자소서 항목이 아니고 필력 항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활동들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동아리, 공모전, 해외 경험 등을 작성하는 건데, 단체명, 어떤 단체에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개월간 어떤 내용을 수행하면서 인사이트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설명하듯이 적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경쟁력 있는 기업 이니스프리 채용 공고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도 정말로 이제 인스프리가 아니라 어디든 간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내 직무 설정, 내 방향성 설정, 지금 내 자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내 하정수 스펙이면 어느 정도 기업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냉혹하고 명확한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쓴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자소와 경영 기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궁금증이 하나도 안 남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1년 전에만 상담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상담을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프리 꼭 합격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